네, 첫 코너는 더 기업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형성된 코너입니다. 최강천의 강한 종목 이야기입니다. 오늘 최강천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이벤트가 좀 있어서 한 주를 거르긴 했는데, 자, 포트폴리오의 현재 현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 최강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현재는 루멘스와 SM, SK네트워크스, 그리고 한솔네트워크스 이렇게 4종목으로 현재 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SK네트워크스는 수익률이 플러스 쪽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합, 약보합 정도 수준인데요. 일단 변동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종목 얘기 나누면서 좀 해보도록 하고 먼저 수급 동향부터 최강천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그리고 또 코스피 이렇게 부분할 수 있는데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지난주 6거래일 연속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도 물론 좀 이따 보겠지만 일단 코스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동향을 나타냈고 무슨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좀 사들였나요? 네. 자, 지난주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은 외국인 장세였다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6,730억 원이 다 되는 대량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화요일부터 본격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수 수급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1,973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6주 만에 기관들은 매도로 전환되는 흐름이었고 전체 2천억 가까운 매도 금액 중에서 투신이 1,54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기관 매도의 약 75%가량을 투신권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자리 잡혔고요. 자, 다음으로 이 코스닥 시장 쪽의 수급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을 좀 보게 되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107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주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수급이 상당히 강했다면 반면 코스닥 시장은 다소는 좀 루즈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3주 연속 순매수는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 기관 투자자들 쪽의 매수 수급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난주 그 유가증권 시장,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반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수급이 상당히 활발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연기금 투자자들의 수급이 특히 활발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651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시장 간에 조금 좀 차이가 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6개월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가장 많은 매수 금액을 주간 단위로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전체의 수급 동향을 다 함께 살펴주셨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수급 동향에서 특징주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 기업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했던가요? 예, 일단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매도 종목들은 주로 대중국과 관련된 어떤 종목들, 철강주, 그다음에 화학주들에 대한 매도가 많았고 주 후반 들어서는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매도가 좀 많았었는데요. 지난주 매수했었던 특징적인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을 먼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0일 연속 매수를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은행이라는 종목이죠. 그다음에 금액적으로는 하나금융지주라든가 KB금융 같은 종목을 10손가락 안에 이렇게 은행주들이 3종목이나 포함이 좀 됐습니다. 아마도 그 지지난주 흐름 같은 경우는 건설주에 대한 매수 금액이 강했었는데 지난주에는 특히 은행주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었죠. 이건 아무래도 부동산 PF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완화되는 어떤 현상을 먼저 선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한 108억 원 정도밖에 코스닥 시장을 순매수하지 않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간 120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2월 5일 정도부터 순매수를 기록을 해서 하루를 제외하고는 한 달 내내 거의 매수를 한 그런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어떤 특정 섹터의 어떤 쏠림 현상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가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동향의 가장 특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단연 뭐라고 해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순매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종목 매수를 하는 게 현대차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금액 기준으로는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아차.
그리고 10위권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11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이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유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순매수도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이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엔터 업종에 대해서 기관들은 상당히 많은 그런 매수 금액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그 매수를 한 것이 바로 YG엔터였죠.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현석 대주주라든가 양민석 대표가 조금 좀 시간으로 블럭으로 기관 투자자들한테 지분을 좀 매각을 했었죠.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YG엔터가 금액 단위로 가장 많은 기관들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것이 바로 CJ ENM. 그리고 아홉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것이 SM으로 시총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매수 금액 중에서 이렇게 세 개 종목이 엔터주에 대한 매수가 집중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수급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최강천 전문가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현황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네 종목 지금 현재 뭐 편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루멘스, SM, SK네트워크스, 한솔넥트엑스 이렇게 네 종목이 있는데요. 먼저 루멘스를 좀 보게 되면 루멘스가 장중 뭐 기준으로 한 4% 정도까지 뭐 수익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만은 지난주 BW 61만 주가 좀 출회가 좀 됐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물량 압박에 따른 어떤 부담으로 주 후반 좀 수급이 좀 꼬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여전히 지속을 하고 있는 등 일시적인 어떤 수급 악화에 따른 BW 출회에 따른 주가의 기술적 조정 그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여전히 수급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M인데요. SM이 지금 현재 4% 정도의 손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모두에 좀 말씀을 좀 드렸듯이 지난주 기관 투자자들이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중에서 순매수 금액 10손가락의 YG엔터라든가 또는 CJ ENM이라든가 SM 같은 엔터주들에 대한 매수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주 후반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일 연속 매수 그리고 기관은 이틀 연속 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특히 투신권의 그런 매수가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적절한 가격 조정을 받은 이상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SK네트워크스인데요. SK네트워크스는 특히 수급이 아주 강한 그런 종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아주 공격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데일리로 주간 증권사 추천주로도 언급이 좀 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수급이 지금도 좋지만은 이번 주도 수급이 뭐 좋을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여전히 목표가는 유지를 하는 그런 판단을 좀 내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솔네트워크스는요. 일단 추천하고 한 3일 만에 장중 기준으로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24,500원 목표가를 도달을 3일 만에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유지를 못했죠. 최근에 강한 종목에서는 뭐 손절가라든가 또는 목표가 도달을 종가 기준으로 그 원칙을 좀 정했기 때문에 장중보다는 종가에 좀 주력을 하면서 흐름을 좀 보는 것이 기존의 원칙대로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목표가가 이제 장중 도달을 했습니다만 종가 기준 유지에 좀 실패를 했고 그 이후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주 후반 들어서 기관들의 수급이 소폭 좀 차익 실현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펀더멘털의 어떤 변화라든가 지난주 주 후반의 조정에 어떤 뚜렷한 명분과 근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는 한 종목만 일단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바로 이녹스입니다. 네. 일단 2월 25일 날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5가 MWC에서 선을 좀 보였죠. 일단 갤럭시 S4에 비해서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어떤 혁신은 없었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갤럭시 S4에 비해서 사용자 편의에 좀 중점을 많이 둔 그런 사양들이 좀 많이 나왔죠. 뭐 지문 인식이라든가 또는 뭐 그 이외에도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웨어러블 어떤 기계하고의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높이면서 사용자 편의에 중점을 둔 어떤 그런 요구 사항들을 많이 좀 나타냈는데요. 특히 갤럭시 S5 같은 경우는 뭐 프리미엄급이라든가 표준 모델, 그다음에 미니 모델 같은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고객의 편의에 맞게끔 그 제품을 출시를 해서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는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니 해도 지금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권에 그리고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좀 싶은데요. 해서 이제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재고 조정 때문에 실적이 낮아졌었던 이런 스마트폰 부품주, 삼성전자향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먼저 이녹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올해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 2,520억 정도의 매출액이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20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은 한 30%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약 28% 정도의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250억 정도에 좀 불과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400억대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순이익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대비해서 PR은 한 7배 중반 정도, 7.6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적지 않이 높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제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해서 오늘 그 매수가는 오늘 시가로 일단 뭐 선정을 좀 해봤고요. 목표가라든가 뭐 손절가는 정리를 좀 해보면 이녹스의 그 목표가는 25,800원, 이 종가 기준 25,800원 이상이 됐을 때 목표가 도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 21,500원의 이탈 시 손절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천의 강한 종목이었고요. 와운의 최강천 전문가가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